제가 있으면 좀 매끄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큐레이팅을 해드리는데, 이걸 삼각대에 놓고 좀 드문드문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끊김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와가지고의 김영진입니다. 이 영상은 이 공간을 구경함에 있어서 혹시나 제가 없을 때 큐레이팅으로 쓸 영상이고요. 혹시나 저와가지고 왔을 때 누군가 이 영상을 대해서 안내하시면 그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보시면 좀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조화가 지구의 이번 주제는 우리가 마주했던 그 겨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를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17년도 처음 무쏘를 타고 떠날 때도 겨울이었고 18년도 두 번째 떠날 때도 겨울 아이슬란드였습니다. 19년도에 이 조화가지구를 만들면서 처음 오픈한 시기도 겨울이라서 겨울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진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저희 공간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벽과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처음에 겨울을 생각했을 때 무채색의 겨울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니면 제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진을 이걸로 선정을 했고요. 이 벽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런 무채색의 그 검은색과 흰색의 벽을 표현하는데 좋은 기법인 것 같아서 제가 테이핑 아트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벽을 보고 이 왼쪽으로 계속 돌면서 사진을 구경하시면 되고요. 겨울을 생각했을 때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프린팅을 했습니다. 눈이 오면 순백색의 뭐 겨울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잿빛 무드도 맞지만 잿빛 무드만 있다는 것은 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처음에 두 사진 이후의 사진들은 되게 알록달록한 색감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창문같이 생긴 거는 제가 세상의 창이라는 주제로 제가 만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었던 첫 번째 오브제 같은 설치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의 창을 만들었던 이유는 인스타그램을 의식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도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뭐 소속가나 이런 미술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 공간에 제가 제 신념 생각을 가지고 만든 설치 예술품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이 세상의 창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그 밖이라는 거는 세상이듯이 제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집집마다 다른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35개의 창이 있는데 그 35개의 창에 다 다른 사진들을 넣었어요. 다양한 세상을 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중간에 거울을 하나 넣었는데 이건 사실 인스타그램을 지극히 의식한 거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성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의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비춰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의 창에 많은 사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그 중에 아마 보시면서 느낀 이 중에서 제가 일부러 좀 같은 선상에 배치한 사진들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유리 거울 위에 있는 세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이 이 두 가지는 같은 시점, 그러니까 노란색과 분홍색은 같은 시점에 같은 공간에서 앞뒤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을 찍은 거고, 이 중간은 아예 다른 시점인데 세 가지가 제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뽑아놨습니다. 제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할 때 서쪽으로 늘 달려가니 시간이 지나면 노을이 지고 그 노을빛에 노랗게 물드는 하늘을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제 뒤의 모습을 보면 분홍색의 이제 하늘을 늘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늘이 이렇게 뭔가 색이 물든다 해서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과 언젠가는 분홍색이 언젠가 만나는 시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달 뒤에 크로아티아에서 만난 노란색과 분홍색이 마주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진 속에 뭐 사람을 넣거나 뭐 동물을 넣거나
뭐 등대를 넣거나 뭐 산을 넣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차를 넣거나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간이나 저 장면에 섰을 때 상상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소품인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볼 때, 아, 내가 저기 섰을 때, 아니면 내가 저 동물이 됐을 때, 아니면 제가 저기 운전을 할 때, 이런 걸 상상하게끔 만드는, 아마 제가 사진 찍음에 있어서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얼굴이 드러나거나 그런 피사체를 쓰지 않아요. 일부러 뒷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아싸리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세상의 참 맞은편에 있는 이 분홍색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이슬란드 북극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일출빛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핑크색의 빛을 우리가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마주하기 되게 힘들어요. 일출을 보러 가더라도. 근데 북극에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은은한 핑크빛이. 그래서 사실 이 핑크빛을 제가 이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보정을 했다, 뭐 저건 포토샵일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포토샵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빛이 나오는 게 북극 지방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로 그런 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포토샵을 해서 이런 빛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진가는 아니지만, 다른 후배 사진가들이 색감이나 이런 거에서 물어봤을 때 많은 경험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경험의 이유는, 포토샵은 어차피 기술 같은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뭘 채도를 올리고 부분적으로 색을 어떻게 만지면 이런 색이 나오고. 하지만 그 사람마다 그 색을 표현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후배들한테 색감에 대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오로라 사진입니다. 제가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뽑은 사진이고, 아이슬란드에 사실 오로라를 많이 보러 가지만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를 잘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지형적인 거나 위치적으로 오로라를 보기는 좋은 곳이지만 날씨 때문에 오로라를 보기 되게 힘든 곳이고요. 실제로 이때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되게 선명하게 보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봤을 때 저게 오로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흑뿌옇게 보였어요. 실제로 사진기로 찍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오로라를 처음 맞이한 기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잉?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주 동안 가서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로라 사진을 보고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암실을 제가 꾸며놨습니다. 이 암실 공간은 지금 예전에 쓰던 장비를 제가 구해왔고요. 나중에 이곳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암실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원데이 클래스처럼 운영할 거고요. 지금은 단순히 이 공간 사진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공간에 오신 김에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주고 싶어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오른쪽 공간은 암실이고요. 이 왼쪽 공간은 제가 여기를 81일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유튜브 링크에다가 제가 했던 타임랩스 자료도 함께 넣어 둘 테니까 그 영상을 중간에 보시면서 이 공간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입었던 옷, 제가 실제로 썼던 장비들을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저쪽 멀리 있는 벽을 처음에 설명할 때 잿빛 무드의 벽을 모습을 상상하고 싶고 그걸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 멀리서 보면 곡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한 이쯤 첫 번째 오로라를 보고 뒤를 꼭 돌아보시면
이 벽이 다른 모습의 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황홀한 순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황홀한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제 두 번째 오브제 작업의 뭔가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이 무지개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체온이라는 건데 사실 이 현상을 제가 오로라보다 더 빨리 봤어요. 45일 동안 아이슬란드에 있으면서 2주 동안 오로라를 보지 못했고 오로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때 얘를 봤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사실 오로라보다 더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이라는 현상이고 물에 기름 떨어뜨렸을 때 그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극지방에서는 오로라보다 더 보기 힘든 현상이죠. 그 옆에 있는 이 파란색 구름의 흰색 설산은 첫 번째 봤던 그런 잿빛 무드의 설산에 파란 하늘이 대비됐을 때의 어떤 다른 또 분위기를 나타낼까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택한 사진이고요. 저희 공간에 들어왔을 때 사실 왼쪽 편에 제일 크게 비치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거의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 제일 제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공간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어떤 섬에 있는 홀이에요. 그냥 절벽 밑으로 빠져있는 홀이고 이 중간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사진이고 폭포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그런 밑에는 노을성 파도가 막 휘날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어쩔 때는 물이 이만큼 올랐다가 어쩔 때는 물이 이만큼 올랐다가 어쩔 때는 막 더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되게 좁은 땅에서 이 사진 찍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어느 시점에 찍어야지 되게 멋있을까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제 키보다 더 크게. 그 물을 다 뒤집어 썼는데 그 물이 혹시나 되게 센 물이었다면 제가 뒤로 자빠져서 죽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오금이 저릴 정도로 되게 간담이 서늘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을 악마의 목구멍이라고도 지었고 사실 좀 또 가서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되게 욕심이 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도 한 3번을 더 가서 물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렸네요. 마지막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오로라 사진을 뽑았습니다. 진짜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셌던 날이었고요. 제가 밑에 캡션에 초록으로 물든 밤하늘은 황홀하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벽도 그렇고 저 뒤에는 황홀한 순간의 벽도 그렇고 이 오로라도 그렇고 저한테는 되게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단연 이게 황홀한 순간을 그냥 오로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 보는 사람들의 감정 속에 있는 황홀한 순간을 다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출을 볼 때라던가